이 SKT 해킹 사건, 이게 정확히 전 날짜도 기억해요. 4월 2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이때가 제가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이때 다루는 주제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 포첸이라는 해외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털린 이슈를 다루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 주제를 막 준비하는데 오후에 갑자기 기사가 뜨대? 그 당시 기사가 이거였습니다. SKT 이용자 유심 관련 해킹,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고 나서 헉, 이거 라이브 주제 바꿔야 되나?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4월 22일 날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기사 내용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자면 그 당시 내용이 요거였어요.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 그리고 아래 보면 유출 여부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아직 확실한 거는 조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이제 뭐 근거가 없어.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SKT 공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정황. 말도 조금 이상해. 유심과 관련된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보통 유심 관련 일부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유심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혹은 결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보니까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아니었죠. 유심 정보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심 정보가 이렇게 대규모로 유출된 건 이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대미문한 사건이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추후에 나온 내용들을 볼게요. 유심에 담겨있는 IMS나 IMEI나 ICCID와 같은 심카드 일련 번호가 노출되었다. 솔직히 우리 말은 똑바로 해야지. 무슨 말이냐? 유심 관련 정보라면서, 게다가 유심 관련 정보 일부, 아니죠, 정정해야죠. 유심이 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죠. 유심이 털리면 왜 위험한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유심이 털렸다는 건 이게 가능합니다. 해커가 내 폰은 이제 네 폰. 자, 이것이 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을 공격자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호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번호로 오는 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휴대폰 인증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휴대폰 인증이 우리나라에선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프리패스입니다. 휴대폰 인증 하나로 아이디도 찾을 수 있고 비밀번호도 찾을 수 있고 웬만하면 휴대폰 인증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니폰 내폰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면 지금 사실 답이 없다 라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기사를 다시 한번 제가 가져와 보면 여기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하였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개인정보인 줄 알았지.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심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었더라.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제가 또 어이없었던 게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SKT에 악성 코드가 발견됐대요. 저는 이거 보고 당연히 일반적인 보안 전문가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 직원이 실수로 악성 코드를 받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원의 PC에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2차 충격을 받아요. 저는 HSS 서버가 공격받아서 여기서 정보가 탈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보안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 외였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뽑아져 나왔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게, 이 HSS는 정말 핵심 인프라 중에 핵심이거든요.
HSS가 공격당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S라고 하면은 어려운 자료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DB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DB냐면 마스터 DB예요. 사용자들의 정보들, 특히 유심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뭐 유심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림으로만 봐도 요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HSS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폐쇄망이라든가 내부망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합니다. 얘는 정말 코어 오브 코어니까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척추를 근육 안에다가 숨겨두는 것처럼 이거는 내부망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가지? 이거는 저도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HSS에서 어떤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참 이것도 답답한데 사실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가. 왜냐? 공식적인 자료는 확실한 정보는 누가 알아? SKT가 알아. 근데 SKT가 뭐라고 말해? 아직 말이 없어. 그러면 HSS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유출되었는지 지금 막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나오고 있느냐? 사람들이 추측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HSS가 털렸다고? 설마 SKT야 너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IMSI 너 설마 이거 털린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SKT가 뭐라고 해요? 조사 중.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털렸나 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조사 중입니다. 잠깐만 설마 이것도 털렸니? ICC ID도 털렸니? 설마 혹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건 아니겠지. SKT가 말을 안 합니다. 아 그래 오케이 이거까지 털렸다 오케이 야 너 진짜 이건 아니겠지? KI도 털린 거 아니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온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결론이 뭐야? 유심이 통으로 털렸구나. 이게 결론이죠. 정확히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SKT가 뭐 빨리 결론을 내주면 좋겠는데 모르겠대. 근데 자꾸 불안한 소식은 들려. 이 쎄함을 눈치챈 역시 이러니까 대기업을 하나봐. 쎄함을 느낀 삼성 누구보다 빠르게 런을 치죠. 야 임원들 SK텔레콤 다 바꿔. 역시 눈치 빠른 삼성. 야 이러니까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유심 정보가 통으로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의 입장 SKT야 제발 말 좀 해줘. 우리의 망상이라고. 지금 이 유튜버들 지금 다 거짓부렁이들이라고. 제발 우리의 망상이라고 말 좀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말 좀 해주세요 하니까 드디어 SKT가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말을 했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패닉이 왔죠. 아 올 게 왔구나. 유심 무상 교체? 얘네들이 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오픈런이 된 거죠. 그러나 SKT는 후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잠깐만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님. 니네들이 불안해하니까 해주는 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밝혀진 사실들을 조금 정리를 몇 개 해볼게요. 최근에 어떤 게 밝혀졌느냐. 아직 공식적인 SKT의 입장은 조사 중입니다. 이미 들려오는 사실 어제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28일 날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었다. 끝났네. 야 이게 9.7기가 이게 사실 뭐 이미지야 뭐 동영상이야 그것도 아니죠. 글자로 텍스트로 9.7기가면은 책 9,000권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전화번호, 유심인증키, IMSI, IMEI 다 털렸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유심에 없는 정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없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18일 오후 6시 9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던 와중에 이상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견했다는 거야. 어라? 뭔가 좀 이상한데? 이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해보니까 유심이야. 이거 모임? 비상이 걸렸겠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분석을 해보니까 18일 오후 11시 20분쯤에 찾아냈어. 원인은 어디? 과금 분석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거야. 근데 과금 분석 장비가 뭐냐면 심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요금제라든가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유심 핵심 정보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유심 정보들이 어디에서 유출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니까 19일 오후 11시 40분에 HS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지금 이 과금 분석 장비가 여기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다라는 건 이게 해킹 당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상한 트래픽이 막 발견되고 있었어. 그게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악성 코드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날라왔는가 보니까 자 여기 HSS는 통신에서 코어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침투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걸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얘만 건드렸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의아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통으로 털렸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런데요 29일날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SKT 침해 사고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IMEI 유출은 없었음이라고 나왔어요. 잠깐만, 나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래.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출 데이터에 IMEI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뭐야,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IMEI가 있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두 보고서 모두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요거는 1차 보고서입니다. 1차 보고서니까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5대의 서버를 조사한 겁니다. 그 5대의 서버에 HSS는 무조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과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됐다, 이거는 확실하고, 근데 보통 HSS에서 IMEI 정보가 관리되진 않아요. 보통은 이거는 따로 EIR이라는 장비에서 기기 정보는 따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IMEI를 관리하고 있는 IER 서버를 제외하고 검사를 했다면 1차 조사 결과까지는 IMEI 유출은 없었음이라고 발표할 수도 있어. 맞죠? 그리고 얘도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둘 다 모두 진실을 이야기하는 해피한 상황은 될 수 있죠. 저는 이거 음모론은 아니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얘만 건드렸을까? 얘 옆에 얘는 안 건드렸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아무튼 뭐 지금까지 결과에 따르면 IMEI가 없었대. 사실 저는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면은 정말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제 불순한 생각을 살짝만 하자면 SKT가 혹시 이거 전략인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해요. 지금 이 정보들이 지금 다 유출되었다라고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오픈런 치고 지금 난리 났죠? 거의 뭐 패닉에 왔어. 지금 유심 달라고 난리 나고 전화 오고 난리 나고 하니까 이따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요게 핵심이거든요. IMEI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가. 그러니까 일단 이건 없었어.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대처 방안이 가능하거든요.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일단은 요렇게 해서 좀 시켜. 그리고 유심 어느 정도 바꾸고 유심 확보가 되면 2차 조사 결과 안타깝지만 저희 IMEI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좀 불순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사실무근.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왜 이렇게 제가 SKT를 너무 나쁘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번 주에 SKT 대응이 사실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저번 주 SKT 대응이 왜 아니다 싶었냐, 첫 번째, 누가 봐도 이거 묻으려고 한 느낌. 그러니까 스리슬쩍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걸 제가 어디에서 느꼈냐면 여기서 느꼈습니다.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정황. 그러니까 유심 관련해서 일부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잘 차단을 했어. 정 불안하면 니네 이거 하든지 말든지 걱정 안 해도 돼. 뭐 요런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의문에 자꾸 꼬리 물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지. 사실 이 정도 기사만 봤다면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겠어? 아, 또 개인정보 털렸네 라고 하고 넘어갔겠죠. 사실 이건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심 자체입니다. 유심 자체가 털린 거예요. 똑같이. 두 번째가 뭐냐면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비스 무료 제공하니까 뭔가 우리가 인심 썼다, 야 우리 같은 회사가 또 어딨냐,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유심 보호 서비스가 아닙니다. 뭐냐, 고객에게 해킹 피해 대응을 위한 협조 부탁인 거지. 이게 유심보호 서비스를 함부로 걸면 안 돼요. 또 이 정보통신망 법에 따르면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좀 귀찮지만 요 클릭해가지고 한번 이거 신청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카페 가가지고 커피 시켰는데 쿠키 주는 것 마냥 옛다 유심보호 서비스 자 이제 만족하냐, 뭔가 이런 느낌이 저는 살짝 들었다. 제가 꼬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 오케이 알겠어, 인심 썼다 쳐 유심보호 서비스 자 하죠. 뭐 하는 건데 인심을 쓸 거면 제대로 쓰든가. 유심보호 서비스 하람에 2300만 명이 들어올 거 생각을 안 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또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뭘까? 아니 이건 왜 네트워크 폭을 안 늘려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알겠어. 유심 교체 해줄게. 저는 이 말도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가 조금 대책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심 교체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전 궁금한 게 2300만 개 있어서 이 유심 교체 하겠다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사람들 뭐 난리 났으니까 진정시키려고 유심 교체 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아니 누가 지금 대리점에 2300만 개를 쌓아두고 있겠어. 아니죠, 없죠. 아니 이게 대책 없이 지른 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제 사무실 앞이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선 거야.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앞을 쭉 보니까 SKT텔레콤이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SKT 대응이 좀 진짜 이건 좀 아니었다 생각이 드는 거. SKT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지금 피해는 없으니 호들갑 노노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유심 그 정보 뭐 유출됐다고 뭐 사람들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유심 교체 그거 안 해도 돼, 피해 없잖아, 뭔가 이런 생각인데 저는 여기서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나라가 정보보안 인식이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보보안 인식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마인드였어요. 바로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실 엄청 많죠. 근데 요 마인드, 여러분들 아이디랑 뭐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솔직히 유출됐어. 뭐 피해가 있어요? 없잖아. 아직까지 피해 없잖아. 그럼 됐지. 뭐 요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SKT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심 보호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겠습니다. 믿고 가입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누가 보면 해킹 피해가 아직 안 일어난 줄 누가 보면은 아직 해킹 피해가 없는 줄 알아. 해킹 피해를 막겠다고? 이게 아니죠. 이게 좀 말을 조금 정정을 하자면 해킹 피해는 있어요. 해킹 피해는 이미 입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무슨 피해냐, 2차 피해예요. 2차 해킹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피해는 이미 1차로 발생을 했다. 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것도 우린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어쨌든 심 정보로 공격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1차 피해인 거죠. 1차 피해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아니면 해킹 피해를 수습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킹 피해를 막겠습니다. 아직 요 마인드가 조금 느껴져요. 뭔가 SKT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호들갑 떨지 마세요. 피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와, 이 말 쉽게 하지 못할 텐데, 근데 SKT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요 말은 높게 삽니다. 만약에 진짜 피해가 일어나서 100% 책임지면 그건 인정할게요. 근데 피해를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해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SKT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과징금이죠. 과연 얼마를 받을까? 살짝만 생각해 보죠. 살짝만. 일단 저희 비슷한 통신사 최근 기준이죠. 2023년에 LGU 플러스가 개인정보 30만 명이 유출됐어. 계산 한번 해봅시다. 30만 명이 유출돼서 68억 원. 근데 지금 SKT는 몇 명? 2,300만 명. 단순하게 공 2개 한번 붙여볼까요? 공 2개 붙이면은 2,800억.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보다 유심이 조금 더 크잖아. 그렇다면 6,800 이상이 되겠죠? 아마. 얼마가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여러 부처에서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집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거 대략 1인당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2,300만 명이라고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 이거 돈 받는다라는 소문 퍼지면은 너도 나도 신청할 것 같거든요. 일단 집단 소송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심 비용. 자, 유심 비용은 이거 단순 계산으로 해도 700억 원 이상이래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 자기네들이 100% 피해 약속 보상했으니까 후속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도 돈 써야겠죠? 그 다음 보안 시스템 복구랑 강화 작업에도 수백억 원대의 비용이 예상된다. 야, SKT 난리 났네.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SKT 어차피 돈 많고 그리고 지금 벌써 벌금 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 지분 전량을 처분하고 현금을 긴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벌금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SKT는 돈 많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SKT 사건으로 기분이 좋은 곳들이 있죠. 노말팅 말고. 누가 기분이 좋았는가? 자, 이 큰 이슈 발빠르게 대응한 사람은 정보보안 아닙니다. 정보보안보다 해커들이죠. 유심 무상 교체가 발표가 되자마자 유심 무상 교체라는 키워드로 피싱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과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띠링 유심 뭐 보호 서비스로 무슨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고 앱 링크가 와. 이거 지금 보호해야 되나 보다. 어르신 분들은 더욱더 야 지금 애들이 SKT 뭐 유심 어쩌고 하더니 이게 그거구만 클릭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분간은 유심 무상 교체라는 키워드로 지금 피싱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뜨거운 사건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앱 설치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는 SKT가 요구해도 하지 마세요. 진짜 SKT 직원이 갑자기 전화 와서 제발 이거 앱 설치해주세요 해도 믿지 마세요. SKT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앱 설치는 당분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심 클로닝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이 노말팅님 뭘 모르시고 하는 얘기네. 2G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3G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